질문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질문. 벤치프레스나 OHP나 푸시업을 할 때 미는 거죠. 어깨에서 뚝뚝 소리가 납니다. 통증은 동반되지 않고 예전에 치료를 받을 때 어깨가 왼쪽이 많이 굳었고 오른쪽은 견갑이 왼쪽은 어깨가 굳었고 오른쪽은 견갑이 굳었습니다. 자, 뭐가 문제일까? 자, 요건 다른 말이죠. 벤치프레스, OHP, 푸시업은 뭐의 문제겠어요 지금은? 안정성 문제죠. 근데 지금 뭐 어깨가 많이 굳었습니다. 이 굳었다는 뭐예요? 가동성 문제죠. 두 개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어깨에 대한 안정성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정성과 가동성을 구분을 하셔야 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프레스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봐야 될 거는 정거근입니다. 정거근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자, 이번 질문이에요. 자, 교통사고로 무릎 줄기세포를 넣어서 연골 수술을 하신 회원님이 아주 약한 강도의 스쿼트나 단순히 무릎을 접었다 폈다 하는 강도에도 무릎이 아프다고 합니다. 연골이 다 닳아 있다고 했어요. 이분은 계속 무릎을 펴서 하는 하체 운동을 뭘 말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서서 버티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아주 약한 강도의 스쿼트랑 단순히 무릎을 접었다 폈다 하는 두 개의 강도의 차이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무릎을 접었다 폈다 요거는 이제 저항이 없잖아요. 다리 무게밖에 없는데 이것만 해도 아픈 거니까 사실상 무릎을 움직이는 동작 자체가 지금 전혀 안 나오는 상태죠. 그리고 연골이 닳아 있는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오래 서 있어서 눌리는 상태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릎을 접었다 폈다 하는 상태에서는 연골 닳는 건 일단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무릎을 접었다 폈다 의 통증은 다른 원인으로 보셔야 되고요. 지금은 이 기본적인 움직임이 전혀 안 나오는 거죠. 움직임조차 통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임을 무조건 해결하셔야 돼요. 지금 무릎을 펴서 하체 운동하는 게 지금 가만히 서서 버티는 운동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일단 이렇게 편 상태에서 오래 있으면 연골이 닳아 있는 분들은요. 이 종아리 정강이 뼈하고 허벅지 뼈가 더 눌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아요. 단순히 버티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하체 운동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고관절을 잘 써야 됩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무릎에 대한 움직임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은 만들어 주셔야 되고 요걸 만들지 못하면은 고관절 운동부터 진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고관절 운동을 체중 지지가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무릎에 부담이 가겠죠. 그러니까 체중 지지가 없는 상태 뭐겠어요? 누워서 하는 고관절 운동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마 고관절이 엄청 안 좋으실 거예요. 자, 3 번입니다. 런지를 동작할 때 뒤로 뺀 다리가 니은자처럼 구부릴 때 무릎이 아픈데 어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무릎 문제는 뭐부터 본다? 고관절 발목부터 보는 거예요. 요것도 지금 아마 고관절 문제가 더 있을 거예요. 고관절부터 보세요. 고관절 기능 체크합니다. 자, 스쿼트 할 때는 통증이 없는데 스쿼트 하고 나서 다음날 통증이 있으면은 스쿼트 문제입니다. 자, 운동 운동 직후 통증, 다음날 통증의 차이는요. 그냥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냥 정도가 덜한 거지 똑같이 문제예요. 똑같이 스쿼트 잘 못하고 있는 거고 고관절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5 번입니다. 고관절이 너무 찝히는 분이 계신데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많대요. 문제가 많은 거죠. 병원에서 사진을 찍어도 문제가 없대요. 당연하죠. 근육 문제인데 뼈만 찍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없는 거죠. 증상이 누워 있다가 일어나려고 앉을 때 이건 어떤 동작이겠어요?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 거는 고관절 굴곡인데 앉은 상태에서 굴곡시키는 거죠. 하체 고정하고 상체를 숙일 때 다리를 외회전 돌려서 일어나면은 괜찮다고 해요. 이게 여기서 정보가 하나 나왔죠. 외회전 돌리면 안 찝힌다는 말은 외회전 돌릴 때가 정상 상태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고관절이 내외전되어 있는 거예요. 요렇게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일어난 상태에서 한 다리를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수직 들면 찝히는데 벌려서 드는 것도 역시 외회전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관절이
정상 위치보다 내회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외회전으로 만들어 줘야 되죠. 외회전 운동 시켜 주고 내외전에서 빡빡한 근육 찾아서 풀어 주고 외회전 움직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열린 사슬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닫힌 사슬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관절 가동술 외회전 만들어지는 고관절 관절 괜찮게 자 그다음 6번 대퇴골두가 안으로 들어가서 가동성이 안 좋은 게 아닌 대퇴골두가 빠져서 움직임이 안 좋다면은 관절 가동술이 아닌 다른 게 있을까요? 자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간 거는요 가동성 문제가 되는 거고요. 빠진 거는 안정성 문제죠. 그러니까 가동성을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안정성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가동성과 안정성을 구분하셔야 돼요. 두 개는 다른 약간 반대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자 레그 익스텐션 시 무릎에서 갈리는 소리가 납니다. 브드득 브드득. 어떤 평가를 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우선적으로 지금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슬개골 움직임 봐야 되고 슬개골. 슬개골 움직임을 보는 게 대퇴직근도 같이 상태 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대퇴직근 레그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다 안 쓰잖아요. 그냥 단순히 무릎에 대한 신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고관절을 봐야 될 가능성이 쪼끔은 있지만 무릎 자체 안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1 차원적으로 보면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대퇴직근이 너무 타이트해. 대퇴직근에 뭔가 이제 굳은 데가 있어. 그러면은 '이게 왜 대퇴직근이 굳었을까?'라고 보면은 고관절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원인을 하나 더 들어가면은. 그러면 고관절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8번 볼게요. 자 원래는 운동 전에 홈롤러로 풀고 맨몸 스쿼트를 했는데 맨몸 스쿼트 정도는 웜업 없이 해도 된다고 해서 그냥 했는데 내측 관근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폼롤러 풀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안 풀고 하니까 손상이 됐다면은 이거는 폼롤러를 안 푼 게 문제가 되죠. 근데 요거는 1 차적인 문제고 그럼 이거를 해야죠. 왜 굳이 내측 관근이 손상이 됐다는 말은 과사용됐을까? 어쨌든 무릎이 과사용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 뭐다? 고관절의 기능이 떨어져서 무릎에 대한 보상 작용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내측 관근이 손상으로 간 거예요. 근데 맨몸 스쿼트를 했는데 손상이 발생할 정도면은 이전에도 한참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고관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런지는 균형이 잘 잡히는데 왼쪽으로 하면은 균형이 잘 안 잡힙니다.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왼쪽 고관절 왼쪽 다리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진 거죠. 떨어진 상태. 왼쪽 다리에 대한 안정성을 올려야죠. 그 운동은 뭐다? 오늘 강의 때 했던 무릎 안정성 소개된 거 있죠. 고거대로 가면 됩니다. 원래 스쿼트 하면 순서대로 잡아 보세요. 체간이 오른쪽 왼쪽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체간이 요런 식으로 보시면은 안 되고 그러니까 체간이 약해져 있는 건 보셔도 되는데 요거 지금은 런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리에 대한 안정성을 먼저 가야 됩니다. 다리 골반 쪽에서 무너지면은 체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체간이 먼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비밀번호는요 156 입니다. 자 스쿼트에 방해가 될 정도로 아킬레스건이 단축되는 주된 원인이 있을까요? 자 제가 항상 보상작용에 대한 과사용으로 해석하라고 했죠. 아킬레스건의 단축이 뭐겠어요? 종아리 과사용이죠. 그러면은 어디가 약해졌겠어요? 후면사슬, 대둔근, 햄스트링 약화로 인한 보상작용이죠. 그러면은 후면사슬이 약화로 가는 거예요. 자 똑같은 질문이죠. 사각근하고 상완신경총이 자 상완신경총이 짧아지는 게 아니고 사각근 사이에 상완신경총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두 개가 다 짧아졌다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사각근이 많이 타이트해지면은 그 사이에 나와 있는 상완신경총이 눌리는 거고 여기서 질문은 결국 사각근이 뭉치는 원인으로 이제 본다면은 사각근은 무조건 호흡입니다. 호흡. 호흡.
과도한 흉식호흡 이거 왜 일어나겠어요? 복식 호흡이 안 됐을 때 보상작용이죠 결국 이것도. 복식 호흡이 안 돼서 흉식 호흡을 과하게 써서 사각근이 타이트해집니다. 자 12번 빨꿈 팔꿈치 뼈 자체가 아픈 이유는 삼두인중 아프고 이두 동작 시에는 안 아픕니다. 어깨 가동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뼈 자체가 아픈 게 아니고요. 요것도 그냥 건입니다, 건. 뼈 자체가 아픈 거는 그냥 골절이고요. 그 근육의 힘줄, 건이죠. 얘가 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힘줄이나 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뼈가 아프다고 느낍니다. 뼈에 붙어 있기 때문에 뼈에 붙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뭐예요? 삼두의 힘 좀 아프잖아.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삼두건이 문제인 거지. 그럼 삼두의 과사용이잖아요. 그럼 일단 삼두 풀어야겠지. 그럼 삼두는 보통 왜 과사용되냐면은 미는 운동이죠, 미는 거. 운동을 하는 경우니까 전극은 전면 삼각근, 전극은 삼각근 이런 애들이 힘을 못 주면은 어깨나 가슴에 힘을 잘 못 주면은 삼두를 과하게 쓰죠. 그게 계속 누적이 되면은 삼두근 건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이제 그게 뼈를 당기게 되면은 뼈가 아픈 느낌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청소년 때부터 무릎을 접으면 소리가 심하게 나는데 현재까지 이어집니다. 무릎이 심하게 나면 문제가 맞죠? 문제 맞습니다. 이거 아마 그냥 저항이 없을 때는 통증이 없지만 요 상태에서 운동 계속 진행하면은 통증까지 이어집니다. 정상은 아니에요. 자, 밴드를 허벅지에 걸어 두면서 사이 거는 거죠. 스쿼트 자세로 내려가 앉았을 때 무릎 내측에서 통증을 느껴요. 밴드를 저항하지 않고 스쿼트로 내려가 보라고 했을 땐 통증이 없습니다. 밴드 없을 땐 괜찮은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확인차 안쪽 허벅지를 늘려내는 한쪽 다리 굽혀서 쭈그려 앉고 잠시만 반대쪽 번은 허벅지 스트레칭.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을 하는데 무릎 내측에서 통증을 똑같이 느끼는 거는 왜 그런 걸까요? 자 일단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밴드를 거는 이런 소도구의 활용은요. 더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괜찮은데 밴드를 걸어서 밴드 같은 소도구를 했는데 통증이 있으면은 안 걸어야 됩니다. 지금 자세가 얼마나 틀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밴드 걸면서 더 틀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소도구는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무게를 던지는 강도를 더 올리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 이제 움직임에 대한 다른 방향에 대한 움직임의 저항을 더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뭔가 움직임을 잡는 목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썼을 때는 당연히 통증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했을 때 굳이 썼는데 더 아픈 거면은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지금 했을 때 내전근 스트레칭 했는데 내전근에 통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전근에 문제가 있는 거지. 스트레칭을 시켰을 때 문제가 있는 거니까 분명히 그쪽에 근육이 많이 타이트한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 부분은 찾아 삼아 풀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스트레칭 했을 때만 통증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푸는 걸로만 가는데 스트레칭이 아니라 내전근에 힘을 주는 동작을 했을 때 아픈 거면은 또 달라요. 고건 힘을 잘 못 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축의 문제인지 이완의 문제인지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완만 시켜 보셨으니까 그거는 그냥 홈롤러나 뭐 풀어서 해결을 하면 될 거고 굳이 밴드를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밴드에 허벅지를 거는 거는요. 허벅지 바깥쪽 쓰려고 하는 게 아니죠. 중둔근을 더 잘 쓰려고 하는 거죠. 고관절의 외회전을 더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데 지금 무릎 쪽에 뭔가 통증이 있는 거니까 이 밴드 저항이 제대로 안 걸렸을 수도 있고 밴드 저항에 대한 내가 움직임을 잘 못 만들어 내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회전에 대한 움직임이 정확하게 나와야 무릎에 밴드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그냥 건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자 15번 바벨 백 스쿼트에서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데 레그 프레스에서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럼 뭐예요? 스쿼트와 레그 프레스의 차이가 뭐예요? 닫힌 사슬과 열린 사슬의 차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열린 사슬은 괜찮은데 닫힌 사슬은 잘 안 되는 거야. 닫힌 사슬에서의 안정성이 더 많이 필요하고 각 관절에 대한 기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아직 더 떨어지는 상태예요. 지금 뭐 발목, 무릎, 고관절 이런 거 각각 다 기능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트렌델렌버그 사인이 있으시고, 자 요거 중둔근 옆 걸을 때 엉덩이 한쪽으로 쭉 빠지는 거죠. 보상작용으로 상체 찌그러짐이 있습니다. 보행 시 다리 길이 차이로 불편감을 갖고 계시는데 중둔근의 기능 불균형을 제외하면은 어떤 것들을 주로 활성화시켜 줘야 될까요? 자, 일단은 이 한 다리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중둔근을 떠올리는 건 맞아요. 근데 단순히 한 다리의 안정성이 중둔근 하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발목에 대한 안정성도 반드시 체크를 해 줘야 되고요. 고관절 같은 경우도 중둔근뿐만 아니라 대둔근이라든지 고관절 외회전근도 다 추가로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여기서도 평가 재평가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도 같이 체크를 해 보세요. 자, 스쿼트 시 바페스 중심이 앞으로 많이 이동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이거는 큐잉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이 스쿼트라는 동작은요, 제가 수직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대로 앉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뭐 엉덩이를 너무 많이 뺀다든지 아니면은 상체를 잘 못 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무게 중심을 못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일단 최초의 맨몸 스쿼트를 할 때 수직 움직임 잘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래도 요게 잘 안 되는 경우는요, 고관절에 대한 굴곡 가동성이 떨어지거나 흉추를 못 세우는 거죠. 흉추 가동성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캐틀벨을 이용해서 바텀업 프레스, 캐틀벨 오버헤드 프레스, 상방회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운동 중입니다. 자, 기능적으로도 안정적으로도 바벨 웨이트보다 좋은 운동일까요? 뭐 지금 기능을 뭘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냥 관절을 잘 사용하는 걸로 치면은 무조건 바벨보다는 훨씬 좋죠. 바벨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덤벨, 바벨, 캐틀벨 이런 거 했을 때 바벨은요, 무조건 무게입니다. 더 많은 무게를 들기 위한 이점이 바벨이에요. 그러니까 무게를 쓰는 스트렝스 개념으로 가는 거는 바벨로 가는 거고, 뭔가 안정성을 좀 사용하는 걸로 들어가는 거는 캐트벨이 훨씬 좋겠죠.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 복합적으로 바벨로 하는 스트렝스를 올리기 위해서 안정성 운동을 병행하면은 더 좋겠죠, 적절하게 섞어서 쓰면은. 근데 각각에 대한 차이점을 말한다면은 어깨에 대한 안정성을 올리는 거는 캐트벨이 훨씬 좋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글루터 머신을 하는데 힙 안에서 벌레가 기어가듯 스멀스멀한데, 요거는 증상이 좀 특이한데, 요거는 어쨌든 근육의 수축이 잘 안 된다라고 봐야죠. 매끄럽게 수축 이완이 안 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안쪽이니까 고관절 외회전근이 좀 타이트할 것 같아요. 요거는 가동성이 정상이라도 수축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수축이 되는 거는 가동성이랑 쪼끔 개념이 틀리죠. 한번 폼롤러나 마사지 볼로 풀어 보세요. 자, 발목 가동성 평가 시 무릎이 나가는 방향이 기준. 엄지발가락으로는 잘 되는데 두 번째 발가락으로는 가동성이 안 나온다. 자, 일단은 무릎 방향은 발끝 방향이고요. 정확하게는 두 번째 발가락이 더 나아요. 비슷비슷한데 두 개 다 잘 돼야 되는데 두 번째 발가락이 무릎의 방향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엄지발가락으로 하면은 무릎이 안쪽으로 좀 빠져요. 두 번째, 세 번째 정도가 무릎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스쿼트를 하는데 엉덩이를 뒤로 밀어서 힘을 주면은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 엉덩이가 둔근보다 대퇴근막 장근 쪽에, 뒤가 아니라 옆으로 새네요. 그쵸?
그러면 엉덩이 뒤쪽에 안쪽에 뼈가 걸리는 것인지 불편감이 느껴진다 하십니다. 누워서 발 모양을 체크해 보면은 왼쪽 발이 왼쪽으로 많이 누워 계시는데 이건 뭐야? 외회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외회전이 많이 되면은 뭐 외회전 근이 튼튼해서 이게 아니라 풀린 거야. 그냥 골반이 약간 빠져 있는 느낌? 고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고관절이 약간 빠진 상태니까 둥근 수축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관 왼쪽 고관절이 외회전 방향으로 잘 돌아간 게 아니라 빠져 있는 상태니까 당연히 이 주변 엉덩이 근육들이 수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수축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외회전이 방향이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내외전으로 만들어 주는 게 좋겠죠. 아까는 너무 내외전된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외외전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무조건 내외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외외전 방향으로 빠져 있다는 건요. 제대로 외외전 근육들이 못 잡아 주는 것도 포함입니다. 외외전 근육이 제대로 잡아 주면은 빠져 있지는 않겠죠. 결과적으로는 외외전, 내외전을 다 정상적으로 만들어 줘서 대퇴골이 골반으로 쏙 들어가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게 두 개 다 해 줘야 돼요. 두 개 다. 자 그다음입니다. 그다음에 자 레그 익스텐션으로 진행을 했는데 무릎 통증을 위해서 맨몸 레그 익스텐션이에요. 이거 뭐 거의 저항이 없는 거죠. 그냥 앉아서 무릎 펴는 건데. 근데 무릎을 들어 올려서 피자마자 통증이 있어서 아예 진행이 안 된대요. 무릎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 쪼그려 앉기도 안 되고 사이클 탈 때는 무릎 통증이 있고 당연하겠죠. 지금 맨몸 레그 익스텐션에 통증이 있다는 거는 그냥 무릎을 거의 못 쓰는 상태입니다. 무릎이 전혀 안 나오고 고관절도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반장술도 심한데 레그 프레스에서는 통증이 없대요. 가동범위를 많이 줄여서 한 상태겠죠. 그러니까 무릎을 아마 완전히 신전시키는 구간에서 통증이 막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신전이 없는 상태에서의 하체 운동이 그나마 나을 건데 그게 지금 그나마 되는 게 레그 프레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사실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하체 운동을 시키기에는 굉장히 제한이 큽니다. 제한이 크고 운동하다가 다칠 위험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레그 익스텐션 같은 무릎만 사용하는 동작은 사실 거의 피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다 같이 그나마 쓸 수 있는 동작 위주로 가야 되는데 아마 지금 봤을 때는 사이클은 열린 사슬이잖아요. 사이클도 아프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다 아파요. 그러니까 레그 프레스 그나마 괜찮으니까 통증이 전혀 없는 동작을 실시하는데 무게나 가동 범위도 조절을 하셔야 되고 사실상 이 정도로 안 좋은 거는 이 고관절 주변도 고관절 기능도 엄청 안 좋은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고관절 주변의 근육을 일단 다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선 여기서는 폼롤러나 마사지 볼로 풀어 보시고 아픈데 다 풀라고 하세요. 아마 지금 다 맛이 갔을 겁니다. 일단 풀어야 돼요. 다 풀고 이 무릎 펼 때 통증은요. 슬개건 쪽에 통증이 있는 건데 대퇴직 그 무릎 관절에 대한 곽인장이 엄청 심한 상태고 특히 고관절 굴곡 기능이 거의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고관절 굴곡 기능이 떨어져서 거기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무릎으로 보상작용 다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고관절 기능을 최대한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체중 지지 없는 상태에서 고관절 기능을 쓰는 거고 레그 프레스도 계속하면 통증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무릎이 아니라 고관절 기능을 우선적으로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22 번. 아까 했던 연장선이네요. 트렌들렌버그로 인해서 골반 불균형으로 상체 찌그러짐, 능력근 정각근 불균형, 뭉침과 이질감. 자 요거 그러니까 골반이 트렌들렌버그 사인도 엄청 심할 때만 나타납니다. 쪼끔 안 좋은 갈로는 티 안 나는데 그게 생길 정도니까 골반은 엄청 안 좋고 골반이 그 정도로 안 좋으면은 당연히 어깨도 많이 안 좋겠죠. 그러면은 골반 잡으면
어깨도 알아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이 안 좋아진 거기 때문에 어깨 따로 잡아야 돼요. 근데 반대로 말해서 골반 안 잡 골반을 안 잡으면 어깨 아무리 잡아도 안 좋아집니다. 무조건 골반부터 잡아야 돼요. 근데 골반을 잡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좋아질 수준은 아니다. 이미 그 수준은 훨씬 지났습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70대 여자 회원님이고 낙상 사고로 한쪽 다리 골절 후 수술. 다친 다리의 굴곡 가동성이 10% 미만이에요? 거의 안 들리네. 발목이랑 신경이 다쳐서 발가락이랑 발목이 안 움직인대요. 엄청 심한 상태죠. 지금 신경 문제도 있고 굴곡 움직임도 거의 안 나오고 운동 목적은 근력 향상인데 허벅지 근육을 키우고 싶어 하십니다. 체중 지지 없이 다리를 뻗은 상태에서만 하체 운동을 쉽게 할까요? 일단은 신경을 다쳤는데 어느 정도로 안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남아 있는 근신경인데 어쨌든 우리는 근신경을 발달시킬 거니까 근신경을 최대한 사용하면서 향상시켜야 됩니다. 어차피 떨어진 건 어쩔 수 없고 하지만 남아 있는 거는 내가 충분히 운동으로 올릴 수는 있어요. 한계는 있지만 운동 아무도 안 한 운동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 운동을 하더라도 근신경이 올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남아 있는 근신경을 최대한 회복시킨다. 요거를 일단 어쨌든 포커싱을 맞춰야 되고요. 우선은 지금은 많이 안 좋은 상태니까 체중 지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되 나중에 잘 되면 체중 지지도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운동의 종류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강도예요. 낮은 강도에서 높은 강도로 가기 때문에 열린 샷을 먼저 하고 닫힌 샷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이분이 말하는 게 근력 향상이 내가 다쳐서 안 좋으니까 조금 더 일상생활의 움직임을 회복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일상생활의 움직임의 회복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는 다친 사슬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없는 걸로 가되 쪼끔씩 좋아지면은 체중 지지가 체중 지지한 상태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24 번. 자, 스쿼트 시 내려갔을 때 양쪽 엉덩이 위치를 비교해서 봤을 때 높이가 다른 경우는 어떤 것을 시켜야 될까요? 자, 높이에 대한 거는 힙 힌지 차이입니다. 힙 힌지가 한쪽이 잘 되고 한쪽이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고관절 굴곡 문제로 보셔야 돼요. 더 확장하면은 발목 가동성도 봐야 됩니다. 발목 가동성이 동일한데 높이가 다르면은 고관절 굴곡이 한쪽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25번 스쿼트 시 한쪽 엉덩이가 내려오고 더 크게 보이는 케이스가 많은데 24 번이랑 같은 것 같은데요. 대퇴골 위치 때문일까요? 아니죠. 지금 선생님들이 이게 너무 이 보는 보는 방향을요. 자꾸 뼈를 보려고 하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퇴골 위치가 어떻든 저떻든 간에 우리 뭐 뼈 잡아 돌릴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육을 써서 근육의 움직임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뼈를 열심히 관찰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뼈를 보려고 하지 말고 근육을 먼저 보세요. 아니면은 뼈를 보더라도 뼈를 통해서 근육에 대한 기능을 예상하고 가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퇴골 위치가 어떠니 저떠니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뼈를 많이 보면 볼수록 어렵고 볼 것 많은데 정작 운동시킬 때 뭐 시킬지 못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오는 거는 어쨌든 힙 힌지에 대한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26 번. 자, 고관절, 발목, 무릎 모두 기능이 떨어졌는데 그쪽으로 운동시킬 때 제기차기 동작이 특히 안 되더라고요. 회원님이 "왜 안 되냐."고 물어보는데 뭐라 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TFL 풀어주고 고관절 운동 계속시키면 좋아질 것 같은데 맞을까요? 아 이러 이 지금 뭐 지금 애초에 선생님이 지금 원인을 파악 못 했잖아. 상황을 파악 못 했는데 운동시켰는데 좋아질 것 같으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냥 찍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찍어 버리는 거 찍고 되 될 대로 되라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일단은 지금 질문하신 제기차기 동작만 봤을 때는 얘는 봉공근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봉공근 하면은 하체 기능이 좋아지냐? 이게 아니죠.
고관절, 무릎, 발목이 모두 떨어지니까 봉공근까지도 기능이 떨어져서 제기차기 동작이 안 나오는 거지, 제기차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관절의 움직임을 시켜 보면은 다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고관절 움직임을 다 관찰을 해 보시고 100% 다 안 좋아진 건 아닐 테니까 어떤 거는 괜찮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걸 그거를 다 관찰을 해서 거기에서 떨어진 움직임을 다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냥 뭐 TFL 풀자, 뭐 TF를 풀 내가 만약에 TFL을 풀고 싶으면은 TFL을 풀 근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떠한 평가나 어떤 거를 보고 '아 이렇게 되니까 TFL을 풀어야 되는구나.'라는 게 있어야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TFL을 푼다고 뭐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고관절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굴곡 운동을 시킬지 외회전 운동을 시킬지 안정성 운동을 시킬지 거기에 대한 평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를 고관절에 대한 움직임을 평가를 해 보는 거고 그중에서 하나가 제기차기가 나온 거죠. 제기차기는 봉공근입니다. 근데 양반다리처럼 사자 모양으로 벌리는 거는 고관절 외회전이에요. 지금 정확하게 선생님이 어떤 걸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평가를 보고 모든 고관절의 기능을 다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움직임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볼게요. 27 번입니다. 자, 스쿼트 무게는 어디까지 들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사람 무게마다 얼마 정도가 표준이고 어느 정도가 잘 드는 무게인지, 무게보다는 횟수가 중요한지. 자, 이거는요. 철저하게 고객의 목적에 따라 달라요. 왜냐? 사람마다 다르잖아. 저는 맨몸 스쿼트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앉았다 일어설 때 안 아프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무조건 스쿼트 200 킬로 무조건 뛰어야 됩니다. 저는 무조건 3 대 500 찍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좋다 나쁘다를 결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스쿼트 200 킬로가 중요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스쿼트를 맨몸 스쿼트가 중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객의 목적에 맞춰서 하는 게 맞아요. 내가 무거운 걸 들 생각이 전혀 없는데 잘 보세요. 스쿼트를 200 킬로로 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답하겠어요? 누구는 좋죠. 누구는 스쿼트 200 킬로 너무 들고 싶지만 누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스쿼트 200 킬로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고객이 뭐 원하는 게 뭔지 그거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무게 위주로 갈지 횟수 위주로 갈지 근지 근력 위주로 갈지 최대 근력 위주로 갈지, 그리고 또 바꿔서 생각하면은 달리기를 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칠게요. 러닝. 러닝할 때 스쿼트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하죠. 비중이 낮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러닝 같은 경우는 한 다리에 대한 안정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다리 패턴에서의 뭐 중량이라든지 기능을 많이 가져가야지 마라톤 빨리 마라톤 기록을 향상시키고 싶은 사람한테 막 5 곱하기 5 하면서 막 파워 리프팅 스쿼트 시키면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회원이 목적이 뭔지, 회원이 필요한 기능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지, 이거를 정답치처럼 고정해서 스쿼트는 무조건 이까지 들어야 됩니다. 스쿼트는 무조건 무기를 들어야 됩니다. 스쿼트는 무조건 뭐 10 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내 중심, 내 지식이 중심으로 회원을 티칭하는 게 아니라 회원에 맞춰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